인셈의 디자인 강의 노트 디지털 3D 렌더링. 자, 저번 영상에 여기까지 이제 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모델링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중 사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내 손가락이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이런 데가 좀 다른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저번 시간에 컷을 배웠는데 오늘 컷을 하는 예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폴리 가서 에디터 폴리 가서 이제 얘를 컷을 할 건데 컷은 뭘 선택하지 않아서 항상 떠요. 근데 저는 버텍스를 활성화시켜서 컷을 눌러서 작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천천히 컷을 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요. 천천히 작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Alt-X 눌러서 봤더니만 여기서부터 돼 있네요. 그래서 자, 이거는 폴리건에 위에 있을 때 상태이고 요거는 엣지 위에 있을 때 그다음에 버텍스 위에 있을 때 커서 모양이 다 틀리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는 엣지에서 엣지로 일단 커팅을 할게요. 커팅 끝났으면 오른쪽 클릭해야지만 일단 컷이 멈춥니다. 그 상태에서 자 프론트 뷰를 보게 되면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컷을 요렇게 했었죠 여기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버텍스에서 커팅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오른쪽 클릭해서 일단 멈추고 얘 움직이고 버텍스에서 버텍스를 여기까지. 일단 이 밑은 나중에 할게요. 자 커팅 끝났다면 다시 이제 탑뷰 가서서 어디 여기네요 그쵸? 그러면 엣지에서 일단 엣지로 커팅을 할게요. 이렇게 다시 프론트 와서 어디 커팅이 된 거냐 봤더니만 여기네요. 여기 점 두 개 있죠? 버텍스에서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할게요. 커팅할 때는 천천히 보면서 커서 모양을 확인하면서 커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커팅이 됐네요. 그렇죠? 커팅.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버텍스에서 자, 일단 풀어주시고 얘만 보겠다 어때요? Alt Q였죠? Alt Q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아래 밑에 안된 커팅도 같이 해줘야겠죠? 자 버텍스에서 엣지로 커팅. 자 버텍스에서 엣지로 커팅. 그럼 다 됐나요? 오케이 다 됐다. 자 컷이 끝났으면 컷을 풀어주시고요. 자 하나의 오브젝트에 두 개 이상의 어떤 재질을 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엘리먼트 선택해서 전체를 다 잡아요. 자, 어떻게 하냐? id 1번을 줍니다. id 1번. 전체가 어때요? 다 1번이 들어갔죠? 그쵸? 풀고, 폴리건인데, 자, 쉽게 잡기 위해서, 자, 요번에 요걸 풀어주시는 게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서 보셨을 때 이렇게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얘는 id 몇 번을 주면 돼요? 얘는 id 2번을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풀고 풀어주시고 그냥 가요. 자, 가고 난 다음에 재질로 줘야죠. 그쵸, 재질. 자, 얘 재질을 줄 건데 멀티 서브 오젝트 매터리얼 하겠다라고 하면 스탠다드를 눌러서 보시면 멀티 서브 오젝트. 자, id 몇 개였어요? 2개였죠? 그러면은 셋 넘버 몇 개? 2개만 쓰겠다. 그리고 얘를 잡아서 던지시고요. 이때는 카피로 해야겠죠? 카피. 요게 뭐라고 했어요? 요거 디퓨즈 컬러라고 했죠. 그래서 디퓨즈 컬러를 확실하게 구별을 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질을 랩핑을 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울퉁불퉁 이렇게 뿔룩뿔룩 튀어나왔죠? 그쵸? 이걸 이제 3D 그래픽 쪽 찾아보면 피치라고 해가지고 꼬집다 라는 뜻을 써요. 꼬집어듯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왜 튀어나오냐면 삼각형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각형 쿼드 베이스 폴리건이 있을 때는 사각형 있을 때는 얘가 면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사각형이 붙어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면이 흘러가고 여기서부터 면이 흘러가고 여기서부터 면이 흘러가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 피치라고 해가지고 꼬집듯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이폴리건, 지금 하이폴리건이잖아요. 그쵸? 얘는 하이폴리건이에요. 왜냐면 터버스무드를 줬으니까 얘는 하이폴리건이에요. 면의 수를 많이 줬는데 삼각형이 면의 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하면 얘 때문에 이게 울퉁불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로우 폴리건 일 때는 삼각형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삼각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이 폴리건을 만들 때는 무조건 뭘 해야 되냐? 얘는 사각형을 해야 돼요. 그 고민을 또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얘를 아래 딱 내려가서 봤더니만 여기가 어떻게 해요? 삼각형이네요. 그쵸? 여기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니까 내가 요거를 어떻게 하겠냐? 컷을 눌러서 컷을 눌러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몇 각형이 돼요, 여기? 이면은 몇 각형이 돼요? 사각형이 되죠, 사각형. 응? 그럼 문제 없네요? 라고 하지만, 자, 얘를 올려서 보면 어떻게 되냐. 면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렇게 흘러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3D 그래픽 애니메이션이나 뭘 할 때, 하이폴리건 할 때 토폴로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정의를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정의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저는 면의 흐름과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면의 흐름과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그냥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뭐 위상 수학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한 거 아니고 토폴로지라는 개념이 면의 흐름인데 얘 면의 흐름은 이렇게 노란색의 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커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생겼는데 얘를 흘러가겠다 라고 하시면 얘는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컷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컷을 내셔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흘러갈 거고 얘는 이렇게 흘러가고 얘는 모여서 이렇게 할 거야. 여기도 삼각형이네, 그쵸?
삼각형이니까 컷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엣지 얘와 얘를 컨트롤 리무브 지우시고 이 버텍스가 애매하다 이 버텍스 애매하다 그러면은 타겟 웰드 이용해서 얘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버텍스는 좀 내리고 여기 조절해 주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죠. 안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리를 해주고 다듬어 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근데 또 이제 보냐면 여기 또 볼록 튀어나왔어요. 아까. 이런 볼록 튀어나온 거를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 이게 또 관심이에요. 관점이에요. 와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사각형 여기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좀 올리고 여기를 일단 컷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지우면은 또 하나가 생기고 하나를 또 지우면 하나가 또 생겨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흘러갈게요. 흘러가고 여기 엣지를 지우면 어떻게 되냐 이 엣지를 컨트롤 리무브 지우면 여기 버텍스가 좀 애매해지네요. 버텍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이 사각형, 여기 사각형, 오각형. 오각형인데 얘를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면의 흐름이 흘러가죠. 근데 이제 여기 여기 또 꼬였죠? 네, 여기 또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면의 흐름이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얘 가서 보시면 어떻게 리설프 온오프를 눌러서 자 버텍스 뭐 이런 걸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꾸러미가 보이면은 얘를 갖다 좀 더 이제 안쪽으로 주거나 상태를 잡아주거나 그 다음에 얘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에 따라서 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공률값이 틀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식으로 볼륨감이라던가 매스감을 갖다가 통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또 삼각형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네요. 그쵸? 이 삼각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이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당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얘를 풀어서 여기 삼각형 생겼는데 여기 삼각형을 갖다가 여기 삼각형 생겼고 여기 삼각형 생겼고 여기 또 난리 났네요. 그쵸? 난리 났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될 거냐 뭐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해야 돼요. 이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컷 어디 갔니? 컷 이용해서 얘를 갖다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커팅을 해주고 자 얘도 여기서 이렇게 커팅 해주고 그리고 삼각형을 없애기 위해서 얘는 여기로 커팅 해주고 불필요한 엣지들 지워서 삼각형 만든 얘네들 뭐 컨트롤 리무브
여기 컨트롤 리무브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돼야 되고, 이 면의 방향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지 못하도록 여기 버텍스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쪽으로 쳐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여기도 좀 애매모호한데 이걸 좀 정리 또 해줘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기를 또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버텍스가 애매해서 요렇게 여기 붙어서 가니 이건 또 어떻게 정리해줄지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줘서 다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재질에 두 가지 이상의 매핑을 했을 때 모델링 하는 건 어렵진 않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면의 흐름, 토폴로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썬더클라우드에 있는 리얼리스틱한 페이스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모델링 할 때는 일단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면, 측면 이런 두 가지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보는 이미지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눈썹, 코, 턱선 이걸 다 맞춰줘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은 모델링 할 때 이게 틀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춰주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 보시면 여기 뭐예요? 토폴로지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거에 엣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엣지 계획을 세워서 토폴로지처럼 해야 되는데 이 토폴로지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토폴로지란 개념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최소한의 면으로 면의 흐름과 방향을 둬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얘는 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거나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면의 흐름을 적당히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면의 흐름과 방향이 뭐냐? 이게 근육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의 형태대로 면의 흐름과 방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3D 그래픽 하는 캐릭터 하는 친구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괴물 같은 거 만드는 친구들 보면은 다 해부학칙을 하나씩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캐릭터를 만들 때 이 근육의 흐름을 이해해서 모델링을 해야지만 그게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 자연스러운 얼굴이 만들어져요. 자연스러운 3D 그래픽이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만들어버리면 걔는 쓸 수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같은 데 볼 때 이때 그 와이어 형태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와이어 형태를 보여줄 때 이 와이어 형태를 딱 보고서 얘가 모델링을 이해했구나, 얘가 이 모델링을 못했구나, 그런 걸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페이스 뭐 토폴로지 3D 페이스 토폴로지 이걸 딱 보면은 딱 보는 순간 면의 흐름과 방향이 어떻게 잘 됐는지 모델링 하는 순간 이걸 딱 보는 순간 얘 잘했네 못했네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캐릭터를 하시는 분들은 이 토폴로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돼요. 하이폴리곤일 때 이런 식으로 면의 흐름과 방향을 정확히 맞춰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얼굴의 형태가 딱 돼야지 어떻게 되냐? 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육의 흐름, 방향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름이 졌다. 주름이 졌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으면서 어떻게 되면 근육이 힘이 없어져서 처지는 게 주름이죠. 그래서 주름도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다 근육의 방향대로 주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당길 수 있는
피부를 당길 수 있는 그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주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폴로지인데, 자, 요게 있어요. 요렇게. 이건 잘된 토폴로지들, 얘는 잘못된 토폴로지. 예전에 뭐 라이노, 뭐 알리아스로 갔다가 얼굴 만들어라 이런 예제들 뭐 하는 경우 있었는데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라이노나 넙스 같은 경우, 라이노나 알리아스 같은 넙스 모델링이 선과 선을 위해서 면을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이렇게 인조인간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폴로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얼굴이나 형상이 없는 것들은 무조건 폴리거널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넙스 모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누구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송혜교 아마 모델링을 외국인이 했을 거야. 그때 송혜교 얼굴 모델링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헤어와 퍼를 하는데 요거 보시면 가닥가닥 보이죠? 이게 지금 가닥가닥이 보이지만 얘를 렌더링하면 다 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와 펄은 우리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삼각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각형을 만들면서 면의 흐름과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모핑이라던가 아니면 페이스 리깅을 할 때 얼굴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로우 폴리건이다 그러면 뭐 삼각형이 되든 사각형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캐릭터 모델링, 게임용 캐릭터 할 때는 그래도 얼굴 정도는 하이 폴리건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돼서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브 디비전이라고 뭐야? 이게 터보 스무스, 그러니까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이 정도를 로우 폴리곤으로 모델링 한 다음에 면의 수를 증가시켜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브러시나 머드박스는 스컬프 모델링이에요. 조각하는 스컬핑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스컬프팅 모델링들은 이제 조각하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 면의 수가 너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노멀맵을 추출할 때 우리는 좀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여기 보시면 여기 눈 끝이 어떻게 되고 눈물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모델링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 됩니다. 눈도 그냥 스피어 하나 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체 뭐 안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해야지 나중에 재질을 줬을 때 얘가 깊이감이 생기고 막 이런 것도 생겨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저는 디즈니 이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모델링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모델링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눈썹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노이즈나 입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잘된 코와 입. 이건 잘못된 거. 인조인간처럼 만들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형태를 만들면 안 돼요. 네, 턱선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이폴리곤 귀 같은 경우는 귀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모델링 했으면 이제 언랩으로 뜯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펠트라는 걸 배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면 된다. 라는 건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어디냐면 세컨드 픽처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캐릭터 가르칠 때는 이 세컨드 픽처스라고 하는 여길 가요. 세컨드 픽처.com이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3D 튜토리얼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모델링 휴먼 헤드 3D 스튜디오 맥스 그러니까 3ds 맥스죠? 이걸 누르시는데 이때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얼굴 하이폴리곤 모델링은 이게 제일 잘 된 예제예요. 그래서 제 수업할 때는 이거를 갖다가 한 서너 번 시켰어요. 적어도 2번 이상은 시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하루 종일 걸려. 근데 시키다 보면요. 이게 한 3시간, 2시간이면 얼굴 다 모델링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가 있는데, 자, 여기, 프론트 라이트 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놓는데, 여기 B글자를 놨는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해요. 페이스 얼굴. 파일이고, 얘를 저장하고, 포토샵. 요게 세그먼트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모델링 하는 게 좀 연습이 편해요. 자, 그래서 얘를 열어서 보시면은,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자, 아까 봤듯이 얘를 갖다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룰러, 컨트롤 R을 키시면 룰러가 떠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여기 일단 이쪽 왼쪽을 기준으로 맞춰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뭐 턱선이 있을 거고 코 밑 여기서 입술 이걸 놓고 보시면은 얘가 조금 올라왔어요. 픽셀이 조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건 넉넉하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잡아서 여기가 좀 안 맞으니 입술 턱선까지 좀 내려와야겠구나. 턱까지는 괜찮겠죠? 턱이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모델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이어를 풀어주시고 얘를 조금 내려서 자, 여기 좀 잘 맞게끔 여기 턱선하고 여기 다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잡아서 얘는 뭐 여기만 잡아도 되겠죠? 여기만 잡아서 컨트롤 C, 컨트롤 N, 컨트롤 V 해서 얘는 뭐 JPG 하면 될까요? 그쵸? 페이스, 사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 여기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N,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캔버스 사이즈를 봤을 때 얘를 옆으로 놓고요. 이거보다 2배 되게끔 628 6.28 2배가 되게끔 놓고요. 얘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놓는데 벌어지면 안 되죠? 그쵸? 이 정도? 얘가 조금 픽셀이 있었네요. 어때. 노란색만 생기게끔 이 픽셀이 지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겠죠. 됐고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한 레이어로 합치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얘를 또 저장을 하는 거죠. 프론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두 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버추얼 스튜디오 환경 만들어 놓고 모델링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뭐 입술을 놨어요. 입술을 놔서 얘를 쫙쫙쫙 피는 거예요. 어차피 좌우 대칭이 될 거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있다가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가죠. 이거 생각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시머터리 모디파이어를 돌아라고 되어 있죠? 주고 얘를 쫙쫙쫙 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도 하나 놓고 여기 앞에 있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와. 그러니까 프론트하고 라이트 뷰를 같이 보면서 이걸 해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다 사각형이에요. 이 모델링 예제가 괜찮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사각형이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쫙쫙쫙 붙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거 다 배웠어요. 모델링 하는 방법은 지금 다 끝났어요. 컷까지 오늘 다 끝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델링해서 쭉쭉쭉 하는 거죠. 근데 귀는 좀 어려워요. 귀는 빼고 나머지는 다 모델링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뭐 귀까지 한번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거고. 이걸 갖다가 턴 프로젝트 과제로 내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도 내가 3D 맥스를 가지고 모델링을 배웠는데 사람 얼굴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지 할 때는 이 예제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두 장을 놓고 버추얼 스튜디오 환경을 만들어서 이 튜토리얼대로 모델링을 하시면 이게 될 거예요. 이거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 번까지는 뭐 두 번 정도 하시면 이제 모델링이 뭐고 토폴로지가 뭐고 면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얼굴의 근육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